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상반기 마지막 날이고 6월 30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어쨌든 반갑습니다. 6월 달을 이제 잘 마무리하시고 7월 달에는 모두 성투하는 한 달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골드 실버 시황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최근 들어서 이제 그 교육 프로그램이 돌아가면서, 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의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딜러 회원 이상, 프리미엄이나 딜러 회원 이상을 가입하시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기가 이제 절반 정도 끝났고, 이제 바로 저번 주부터 이제 실전이 들어갔죠. 이번 주,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실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수입이 내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을 이제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회원가입 많이 하셔서 딜 이상 회원가입 하시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제가 그 유튜브에 제가 맨땅 헤딩을 했기 때문에 유튜브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코치를 받고 보니까 이 좋아요, 구독 이걸 앞에 많이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이제 말씀 좀 드리더라도 그런 얘기 안 하다가 갑작스레 왜 그런 얘기 하냐 이렇게 놀라지 마시고 웃으면서 허허 웃으면서 좀 지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반응들이, 이제 너무, 이 보수적이다.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다른 데는 막 골드를 사라 그러는데, 전혀 그런 내용 없이 중심을 잘 잡아주는 이제 그런 표현도 있고, 여러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의 판단은 본인들이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부분은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골드 실버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소통 공간, 그리고 이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저도 모르는 내용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공부하고 소통하고 또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많이 좀 오픈시켜서 같이 공유해 가고 그런 채널이기 때문에 어디서 이게 얼마니까 사야 된다, 곧 오르니까 사야 된다, 이런 내용보다는 골드 실버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방향이 가고 있고 또 뭐 때문에 이런 영향을 받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이 시황 분석을 통해서 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공유하고자 하니까 많은 관심과 또 회원가입 많이 하셔서 제대로 알고 투자해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자, 오늘 골드 실버 지금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 흐름은, 오늘, 내일 굉장히 중요하다 했죠. 결과적으로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동, 상황이 끝났고, 이제, 관세 관련된 무역 관세에 이제 파고가 오는 거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 긴축 정책의 금리 인하를 통해서 긴축을 푸는 이런 이제 두 개의 큰 이 골드 실버 시장에 영향을 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동 상황이 마무리되면서 바로 소식이 중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고 소식이 들려왔죠.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7월 9일까지는 완전히 타결 가능하다. 완전히 타결됐다고 얘기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인도도 지금 타결 거의 마무리 단계 들었다, 이렇게 지금 소식이 전해지면서 큰 골드 실버 시장에서, 골드하고 실버가 좀 방향이 틀리지만 골드 기준으로 보면 큰 호재가 없어졌다. 많이 없어졌다. 이제 무역 관세 관련된 부분에서는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아직도 지진이 나는 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매끄럽게 어떻게 이제 마무리가 되느냐, 그 관련돼서 나중에 이제 조금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골드가 주말장에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큰 폭의 이제 하락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실버는 좀 다릅니다. 실버는 지금 앞으로 산업재로서의 수요가 폭발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무역 관세나 이런 게 협상 타결이 되면 될수록 초반부에는 약간 하락의 골드의 흐름에서 하락의 이런 영향을 받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실버는 그것이 호재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골드와 실버의 이제 방향성이 좀 요금씩 요즘 들어서 조금 틀려지죠. 흐름 자체가. 그것은 결과적으로 앞으로의 이제 시장의 그 골드는 뭐 거의 주원리 개념에 또 내지는 중앙은행에서 외환 보유고를 달러 대신에 골드를 이렇게 보유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상승을 많이 했다고 보면, 실버 같은 경우에는 뭐 골드를 그렇게 따라왔지만 어떻게 보면 실버 선행지수가 골드인데, 요즘 들어와서 봐보면 상승할 때는 실버가 많이 상승하고 하락할 때는 실버가 적게 하락하고 이런 부분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골드와 실버의 교환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최근 들어서 2000년 초반만 하더라도 그게 50대 뭐 1, 조금 좀 지나면서 60대, 70대 뭐 이렇게 쭉 올라오다가 80대, 최근 들어서는 그 100대 1 이상을 넘어갔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 흐름이 많이 좁혀졌습니다. 예, 거의 뭐 90대 1 정도 될 정도로 지금 좁혀졌기 때문에, 그건 뭔 얘기냐? 골드가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10년 사이클의 반 정도로 보면 70대에서 80대 1 정도 수준이 거의 비슷한 흐름인데, 지금 100대 1 이상으로 높여졌다가 조금 줄여지고 있죠.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 비율 자체가. 그 뭘 얘기를 하느냐? 골드의 거품이 많이 갔고, 실버는 상승할 때 상승을 못했던 부분이 이제 이 긴축 정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골드의 이제 거품이 빠지고, 그 다음에 실버는 상승하지 못했던 부분이 이제 상승을 해 올라오면서 그게 100대 이상 이 갭이 벌어졌던 것이 이제 좁혀지고 있고, 거의 90대 1, 뭐 90대까지 이제 줄어들었죠. 뭐 거의 80대 1 정도까지 이제 80대 언제까지 갈 가능성이 지금 많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실버가 상승하거나 골드가 하락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런데 실버는 상승할 것이고, 골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역 관세,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이제 파고를 지나면서 이제 하락할 것이냐, 상승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이 남아 있겠죠. 자, 그런 어떤 포인트를 보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국제 시세, 국내 시세를 먼저 점검을 한번 하고 나머지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드입니다. 지금 이제 1트로이 온스당 국제 시세가 3,272불 65센트가 지금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61만 8천원, 팔 때가 53만 5천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골드바 소비자 가격은 1억 6,500만 8천원, 1억 6,500만 8천원의 1kg 골드바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번 주 월요일이 1억 7,300만 원이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거의 800만원 정도, 850만원 정도가 저번 주 대비해서 1kg 바를 기준으로 보면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실버는 지금 이제 1트로이 온스당 36불 04센트, 실버는 36불대를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6,860원, 팔 때가 5,460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실버 바 소비자 가격은 197만 3천원, 197만 3천원의 1kg 실버 바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실버가 이제 1kg 기준으로 하면 저번 주가 201만 7천원인가 그랬거든요.
그에 비하면 실버가 약 44,000원 정도가 1kg 기준으로 보면 하락했다. 그러니까 그 흐름은 국제 시세는 별 차이가 안 나는데 결과적으로 가장 많이 차이가 났던 게 원환율이 큰 작용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아침에도 원환율이 뭐 등락이 좀 여러 가지로 좀 있지만 1356원 뭐 1350원대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달러 인덱스도 지금 96.805 뭐 거의 우행보로 하고 있지만 96포인트대면 뭐 최근 들어서 상당히 이 낮은 수치죠. 이런 부분에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1350원대 50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골드 실버 국제 시세가 상승하더라도 지금은 저번 주 월요일과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낮은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지금 이제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4.281입니다. 저번 주 주말보다 소폭 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달러 인덱스도 뭐 저번 주말이 금요일이 96.995니까 뭐 거의 비슷합니다만 그래도 소폭 내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자, 국제 유가도 64불 64센트면 뭐 저번 주와 거의 뭐 소폭 내렸네요. 저번 주가 65불 52센트니까 64불 64센트니까 한 90센트 정도가 내렸습니다. 뭐 나쁘지 않은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비트코인이 최근 들어서 이제 조정을 이번에 중동 사태 좀 크게 받았죠. 다시 지금 이제 108,652불, 108,000불대로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오늘 한 30% 먹었습니다. 예. 흐름이 뚜렷하게 지금 N자 구도를 그렸기 때문에 더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지표는 어느 정도 말씀드렸고, 미중 무역이 타결이 됐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도가 곧 이제 타결로 들어가죠. 그런 이제 흐름에서 봐보면 큰 교역국 중국, 인도,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한국, 뭐 이게 한 10개국 정도, 중요 교역국 10개국 정도, 이 14개국까지 나와 있던데, 뭐 이 타결이 임박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 트럼프가 그 앞으로 10일 이내, 그러니까 7일 달이겠죠. 7일 10일 이내에 교역국에 일방적으로 협상이 안 되면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런 이제 발표를 하겠다, 일방 통보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백악관에서 얘기가 나왔죠. 거기에 지금 이제 캐나다가 디지털세를 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유튜브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 많죠. 이런 부분을 사실 인터넷망을 가장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세를 내라. 유럽도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 디지털세를 내라 하니까 트럼프가 막 완전히 열받아 가지고 트럼프 행위 뭐 캐나다 무역협상 즉시 중단해라. 하여튼 인접 국가에서 너무 이제 사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인터넷망을 가장 많이 쓰는 게 지금 이제 검색, 구글이 가장 많이 쓰죠. 특히 이제 구글 쪽에는 뭐 유튜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이런 쪽에 이제 이 인터넷망을 가장 많이 쓰니까 사실 공짜로 쓰고 있죠. 그 세금을 내라 이랬는데 트럼프 형님이 열받아 가지고 무역협상 캐나다 즉시 중단해라, 이렇게 지금 또 그쪽에 지진이 났습니다. 자, 또 미국의 이제 재무부에서는 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9월 1일까지 무역협정을 마무리 짓겠다. 그러니까 관세를 9월 1일까지 유예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협상이 안 된 상태에서 관세를 매길 수 없기 때문에 무역협정을 9월 1일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좀 발언이 나왔죠.
뭐 그는 시사를 했다. 뭐 그렇게 확정된 발표는 아니지만 이 강약의 양면을 지금 구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9월달에 금리 인하가 예상되기는 합니다만은 빨리 타결이 돼서 이게 이제 소비자 물가에 어느 정도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봐야 되니까 미국에서 행정부에서 약간 이걸 좀 미루는 그런 모습, 그런 느낌도 막 듭니다만, 어쨌든 협상은 9월 1일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뭐 늦어도 유예는 분명히 한다 그랬습니다. 7월 9일까지가 마무리가 아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뭐 이 관세가 깔끔하게 마무리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유럽 쪽하고 우리 동남아시아, 아시아 지금 일본, 한국, 그 다음에 뭐 베트남, 대만 뭐 이런 쪽은 이제 미국 교육국, 큰 규모의 교육국이기 때문에 동남아 쪽에도 이제 뭐 일단은 국방비를 가지고 굉장히 압박을 했죠. 그러면서 관세 관련된 부분이 이 아시아 쪽도 지금 불똥 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관세 부분 이 정도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5월달 PC 물가 토요일 날 나왔죠. 소비자 지출 물가 지수 나온데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소득도 줄었고 소비도 줄었는데 이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오히려 상승했다. 이거는 뭔 얘기냐면 정상적으로 소득도 많이 상승하고 소비도 많으면 이건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인데, 소비도 줄고 소득도 줄은 상태에서 쓸 돈을 안 쓴다 이런 거. 소득이 주니까 쓸 돈을 안 쓰는데도 불구하고 물가는 올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폭 올랐지만 좀 찝찝한 상승이다. 근데 뭐 PC 물가 전년 대비해서 2.3% 올랐고, 근원 소비자 물가는 2.7% 전년 대비해서 올랐기 때문에 뭐 2%대 있긴 하지만 완만한 상승, 뭐 이런 쪽 흐름이죠. 하락이 아니라 상승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금요일 날 주말장에 이제 골드가 좀 하락한 원인도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관세 문제. 중국 뭐 타결되고 이제 인도도 타결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시장에는 상당히 영향을 줬고, 거기에다가 PC 물가가 완만한 상승이고 뭐 이래 되니까 소득도 주는데 소비도 줄은 상태에서 상승을 했으니까 이거는 조금 눈여겨볼 만한 내용이다. 결과적으로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PC 물가 지수는 연준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체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금요일 날 우리가 토요일 날 토요일 날 이 지표를 보기 때문에 뭐 아시아 시장에는 영향을 안 주죠. 그래서 큰 어떤 뭐 내용이 중요하게 안 다뤄주지만, 연준에서 금리 정책에서는 PC 물가를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토요일 날 리포트에서 말씀드렸지만 고용 관련된 지표가 이번 주에 많이 발표가 됩니다. 졸지 보고서나 실업률, 그 다음에 뭐 전반적인 이 금리 인하 영향을 줄 만한, 지금 직접적으로 금리 인하 영향을 주는 것은 지금 인플레이션 수치하고 지금 이제 실업률, 고용 상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번 주에 많이 발표가 됩니다. 이걸 잘 체크하시면서 응대하시고 뭐 여러 내용이 있지만 이번 주에는 고용에 관련된 7월 첫 주 고용에 관련된 지표가 나오니까 잘 보시면서 응대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일 뉴욕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보통 지금 흐름상으로 봐보면 아시아 시장은 이 뉴욕장의 주말장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아시아 시장은 주말장 흐름이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준다라고 보고, 아마 오늘 런던장부터 뭔가 조금 변화가 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런던장에 변화가 없다면 뉴욕장에도
상승의 흐름은 조금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골드는 어쨌든 지금 3,200불대라도 잘 유지를 해야 됩니다. 욕심 같으면 3,300불대에서 유지를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를 보면 3,200불대에서 우행보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고 이번 주도 모두 성투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025년 6월 30일 월요일 골드 실버 시황 분석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질문사항도 좋고 하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2000번 조회수가 나오는데 좋아요는 200회가 안 나와요. 그냥 보고 지나가 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좋아요 꼭 누르고 방송을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 나갈 때 꼭 좋아요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2024년 6월 30일 월요일 골드 실버 시황 분석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모두 성투하는 한 주 됩시다. 파이팅! 감사합니다.